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국감에서 제기된 지역 이슈들을 빠짐없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포항 태풍 수해 책임 소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강덕 포항시장의 냉천 정비 사업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태풍 대비가 부족했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민주당 의원들은 포항 냉천의 범람 원인으로 고향해강 정비 사업을 지목하며 포항시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언론들이 냉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31%에서 44% 정도 줄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시설물 설치에 치중한 정비 사업으로 냉천이 넘친 것이라며 이번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밝혔습니다. 상류에서 갈수록 하류로 가면 좁아 들어가요. 이게 원래 하천이란 거는 하류로 가면서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전시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천은 치수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강덕 시장은 냉천 정비 사업으로 오히려 통수량이 늘어났다며 이번 수해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에 강우 내린 것은 몇백 년이 넘는 강우이기 때문에 80년도 빈도 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까지 다 대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천 범람의 원인으로 포항대철소 부지 조성 당시 이뤄진 유로 변경을 꼽았습니다. 이번 포스코가 냉천의 범람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70년대 냉천의 유역 변경은 결국 포스코의 부지 확보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태풍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 회장의 당시 행보 등에 대한 날선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9월 3일 날, 4일 날은 태풍이 온다고 전부 다 긴장하고 경계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때 포스코 회장이 골프장에 가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정우 회장은 유로 변경 이후 냉천이 범람한 적은 없었다며 포스코는 전 공장 가동 중지 등 대비에 총력을 다했다고 답했습니다. 냉천 유로 변경은 7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그 이후 50년 동안 냉천이 범람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천 범람과 관련한 특별한 이렇게 대비는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하천 관리를 분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포항 냉천 유가족 협의회는 소방과 포항시의 부실한 초기 대응과 무리한 냉천 정비 사업, 저수지 방류 등을 지적하며 사고 경위와 범람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범람한 포항 냉천에 수위 관측소가 없어 정확한 수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냉천에는 수위 관측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포항시가 냉천 고향해강 정비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포항시는 실측 자료 없이 모형 분석으로 수문 자료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 의원은 실측 자료 없는 부정확한 계획 홍수위 산정과 환경부의 부실 검토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안동댐 상류 오염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포 재련소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또 영양 영덕 풍력단지 사업은 환경 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감 첫날 안동댐 환경보전지역 해제 계획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한하진 환경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거는 보호가 아니고 사실상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안동댐 주변을 전부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게 낫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 가지고 해제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합 국감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댐 상류에 위치해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지난 2014년 이후 국감의 단골이 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번 국감에도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은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고 전해철 한노위 위원장 등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부의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폐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영양군 낙동정맥 일대 AWP 풍력발전단지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환경부가 환경 훼손 등 문제로 부동의 의견을 냈다가 최근 사업주가 발전단지 규모를 축소하자 조건부 동의를 준 사업입니다. 하지만 한국환경연구원 등 다수 연구기관이 여전히 환경 훼손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낸 데다 최근 주민조사 결과 사업 예정지 인근 18곳에서 멸종위기 1급, 사냥이 발견됐습니다. 이윤주 의원은 사업주인 AWP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국은 환경부가 환경성 평가 지침 어겨가면서 조건부 동의를 한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 그리고 주민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합니다. 한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제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와 울진 등 원전이 있는 경북 지역의 소방관서가 보유한 장비 상당수가 크게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경주 소방서가 보유한 방사선 보호복과 화학보호복 78벌 가운데 69벌, 88%가 내용연수 5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선 픽폭 선량을 측정하는 개인 선량계도 전체 204개 중 32%가 내용 연수가 지났는데 전국적으로 원전 사고 대응 보호 장비의 75%가 사용 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예산을 지원한 뮤지컬 풍월주의 50찬 사업이 상표권 논란으로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올해 부활시켜 특정 업체에게 지원한 것은 의혹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현재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고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선 경북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뮤지컬 풍월주의 50찬. 뮤지컬 제작업체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4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요청했고 경주시는 지난 8월 추경 예산을 편성해 보조금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예산 지원이 알려지자 풍월주의 50찬을 상표 등록한 지역의 한 업체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경주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 경주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보조금을 경주시가 전액 부활시켜 특정 업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특혜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사의 비정상적인 형태와 분쟁의 소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어떤 심사 과정을 통해 제작사의 재신청을 받아줬으며 또 시의회는 통과를 시킬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경주시는 추경 예산 심사 전에 상표권 등록 여부를 전혀 몰랐으며 뮤지컬 제작의 경우 경상북도의 투자 심사를 거쳤고 도비와 시비를 합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칭 사업, 도비든 시비든 아니면 국비든 매칭으로 내놓으면은 예산이 조금 삭감되더라도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비 도비가 그대로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한번 진행해보는 거는. 한편 경주시는 사업자 측이 뮤지컬 제목을 풍월주의 김유신으로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경상북도와 협의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포항에서는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봉사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희망브릿지 봉사단 96명은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겼던 포항시 대송면과 구룡포읍 일원에서 장판을 걷어내고 새로 도배를 하는 등 집수리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희망브릿지 봉사단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난 9월 6일부터 세탁 구호 차량 3대와 긴급 구호팀을 포항에 보내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을 기온이 더 짙어졌습니다. 이제 낮 동안에도 덥지 않고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은 24.7도 선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9도가량이나 낮겠고요. 한낮에도 21도에 머물면서 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조금 강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따뜻한 겉옷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영덕과 울진은 내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포항과 경주도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덕과 울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오늘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서는 여전히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가끔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72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및 공고를 통해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지난 3월 16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8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포항 4,209가구, 경주 1,121가구입니다. 울진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이달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연구 용역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울진군의 인구 감소 원인과 실태를 분석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개발과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서마다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 발굴 보고회도 이달 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진군 인구는 2014년 5만 2천여 명을 기록했지만 2019년 5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4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산불 피해 주택 이재민들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이재민 373명으로 3월부터 6월 3일까지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소급 지원합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공단 확인을 거친 뒤 내년 3월쯤 현금으로 환급될 예정입니다.